신화와 낭만의 공간이었던 우주가 과학의 발전으로 현실적인 공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주 공간을 둘러싼 각국 간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우주 강국을 향해서 힘찬 도약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인 우리별 1호를 시작으로 우주 발사체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이 시대의 중심축이 될 우주 산업의 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 우주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V평생대학 이번 주는 박석재의 우주의 역사라는 시간으로 우주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혀보는 시간 마련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의 박석재 원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오늘도 역시 들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우리가 우주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아마 해와 달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일식 때 보면 해와 달이 이렇게 절묘하게 가려지거든요. 그 위치나 거리에 대해서 먼저 설명부터 해주시죠. 예, 그건 참 우연치고는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지구가 도는 이 별과 우리 지구를 도는 위성이 지구에서 봤을 때 크기가 같잖아요. 예, 그건 정말 우연치고는 대단한 우연인데 간단합니다. 해가 달보다 400배 정도 멀어요. 그 대신 한 400배 큽니다, 대략. 그래서 지구에서 봤을 때는 해와 달과 크기가 같습니다. 네, 우연치고는 정말 절묘한 조화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 차례에 걸쳐서 우주에 대한 비밀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피타고라스의 우주 오케스트라였고요. 두 번째 시간은 태양계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뉴턴의 우주론이라고요. 네, 오늘은 우주론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쭉 복습시켜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쉽고 재미있게 우주의 비밀을 풀어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우주로의 여행 함께 떠나보시죠. 예, 지난 시간에는 태양계 행성 운동 중심으로 저희가 고대부터 근세 천문학 혁명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우주론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또 고대부터 뉴턴까지 최초의 과학적 우주론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용어를 좀 몇 개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말로는 다 우주인데 영어로는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우주입니다, 우리말로. 근데 영어 단어는 이 세 단어가 다 다릅니다. 우리가 스페이스라고 하면은 우주 개발, 우주 특파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당장 뭐 할 수 있는 우주, 사람이 갈 수 있는데, 그걸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 특파원, 그러면 스페이스 리포터라고 해야지, 유니버스 리포터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이고요. 유니버스는 이제 별과 은하가 있는 천문학자들이 연구하는 우주입니다. 우리가 갈 수는 없지만, 뭐 몇백억 광년 떨어진 우주, 그런 거는 다 유니버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모스는 사람의 어떤 종교, 철학, 이런 인문적인 것이 많이 들어간 우주입니다. 예를 들면 바둑 두시는 분들이 바둑판은 하나의 우주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우주는 이제 코스모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이 있는데 제목이 만약 유니버스면은 그 천문학 교과서입니다. 만약 제목이 스페이스라면 우주 개발에 관한 역사거나 뭐 암스트롱 얘기 나오는 겁니다. 근데 칼 세건이라는 유명한 분의 책 코스모스가 생각나죠? 그분이 코스모스라고 이름을 졌을 때는 천문학의 우주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다른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더 더해주겠다, 그런 어떤 뉘앙스가 사실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좀 구분해서 좀 많이 사용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김에 에스트로가 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트로노미가 천문학입니다, 이게. 에스트로노미가 천문학이죠. 우리가 우주인 하면 에스트로노트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근데 에스트롤로지가 있습니다.
에스트롤로지는 점성술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천문학이 점성술이었지만 지금은 에스트롤로지가 이거 과학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가 구분이 돼야 되고 제일 혼돈되는 것이 코스모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코스몰로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코스몰로지. 영어로는 카스마알로지 이렇게 발음합니다. 근데 이게 우주론입니다. 우주론.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거하고 좀 다르죠. 요거는 좀 인위적인 우주였는데 그렇지만 코스몰로지라는 학문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천문학의 한 부분인 우주론입니다. 요거는 과학입니다. 요건 좀 과학이 아닌 거고요. 그러니까 요건 좀 공학적인 거고 요건 과학적인 거고 요건 공학이 아닌 거고. 그런데 코스몰로지라는 학문은 우주론이라는 학문이고 천문학의 맨 마지막 분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코스몰로지에 대해서 한번 쭉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다시 또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것도 다 이제 다시 더 큰 흐름을 제가 이번에 세 번째 강의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인류가 서양에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서양 문화 원류가 두 가지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그리스 쪽, 하나는 이제 유대 쪽, 흔히 뭐 헬레니즘 쪽, 헤브라이즘 이렇게 둘로 갈렸는데 하나는 유대 쪽은 전부 창조하죠. 창조라는 데 비해서 그리스 로마 쪽은 전부 우주가 혼돈에서 태어납니다. 혼돈에서 신들이 태어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그리스 로마 우주관은 특히 책을 읽고 이렇게 할 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뭘 한다 이렇게 하면은 삼국지를 안 읽어본 사람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서양의 고전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 별자리하고 그리스 로마 신화는 거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면에서부터 서양의 우주관부터 한번 쭉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다 원시인들은 지구가 다 평평하다고 믿었죠. 그 당시 둥근 지구를 생각한 거는 또 고대 그리스에 와서고 원시 신화 시대에는 어떻게 믿었냐면요. 큰 대륙이 북쪽에 하나 있고 남쪽에 또 하나의 대륙이 있다고 믿었고요. 이 남쪽 대륙과 북쪽 대륙을 가르는 바다를 지중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도에서 보면은 이 지중해가 제일 작은 바다 중에 하나인데 이름은 상당히 건방지잖아요. 그 이유가 서양 문화 원류 자체가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그 지중해가 전부